어제 저녁 제주공항 활주로가 2시간 넘게 폐쇄되면서 항공기 20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이륙하려던 항공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타이어도 손상돼 활주로에서 옮기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활주로에 멈춰선 항공기. 창밖에서는 타이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잠시 뒤 항공기는 계류장으로 옮겨집니다. 승객들은 계류장에 도착하자 다시 내려 버스로 이동합니다.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멈춘 건 어제 저녁 8시 55분. 이륙 직전 기체 결함을 발견한 기장이 급제동을 하면서 타이어가 손상된 겁니다. 계기판 화재 경보로 인해 이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정거로 인한 타이어가 현재 손상된 상태로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명이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 170명은 2시간 동안 기내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짜리 좌석에 제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세게 멈췄거든요. 답답하고 그 비행기 안에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와서 화장실 가서 이제 구토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활주로에 멈춰선 사고 여객기에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은 2시간 10분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활주로 폐쇄로 제주에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29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 5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활주로 폐쇄돼서 내려오라고 해서 다 내리고 지금 부모님은 출근하셔야 되는데 아마 못 하실 것 같고. 사고 시간에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기들은 다시 돌아가거나 하늘에서 대기하다 몇 시간 만에 제주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공중에 한 2시간 있다가 무안에 잠깐 들렸다가 제주공항에서 들어와도 된다라고 이제 오고 나서 한 30분 뒤쯤에 도착을 해서. 대한항공은 엔진 이상이 감지돼 안전을 위해 이륙을 포기했으며 승객들은 인천으로 목적지를 바꿔 운항한 뒤 교통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의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빈곤층입니다. 제주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처음으로 인구 대비 5%를 넘어섰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수박과 반찬을 들고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더운데 어떤 사람 수박이 너무 더워 날씨가게. 조업을 하다 한쪽 팔을 잃은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반찬 배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들어 이런 반찬과 물품 지원 신청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젊은 이제 노인층들이 이제 수급자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는 분도 많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만 3천여 명으로 5년 새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는데 전국 평균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수급자 기준이 완화된 점도 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폐업이 늘었고 관광업 전반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을 못 받는 분들, 이분들은 결국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으로써 근로소득도 안 생기고 그래서 결국엔 수급자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가 국비와 지방비로 마련돼 수급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지역의 다른 복지사업 재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올여름 들어 일부 지역에만 강한 비가 내리는 국지성 극한호우가 제주에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쏟아지는 물폭탄에 도로가 잠기고 피서객들이 폭우에 고립되는 사고까지 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도로는 차 바퀴가 절반 이상 잠길 정도로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산에서부터 내려온 흙탕물이 한데 모여 폭우로 쏟아집니다.
해안가에서 도로로 이어지는 계단 위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제 오후 3시 10분쯤 서귀포시 월평동 월평포구에서 스킨스쿠버 등 17명이 고립됐다 119 구조대에 의해 40분 만에 구조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내린 밑에 한 50mm 이상 온 것 같습니다. 노약자들이나 이게 건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물로 인해서 혹시 쓸려 내려갈 위험성은 다분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립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강정에는 시간당 5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정과 붙어있는 중문에 30mm, 서호동에 2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다른 지역은 강수량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건 올 여름에만 4번째입니다.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어 대기 불안정한 가운데 낮 동안 햇빛이 더해져 불안정이 더욱 강화되고 바람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강도의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기간 동안 국지성 극한호우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제주 지역의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0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는 1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81명으로 서귀포시보다 4배 가까이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2.5%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0.7%로 가장 많았고 3건 가운데 1건은 폭염이 절정에 달한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온열 질환자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3명 발생했는데 3자리 숫자를 기록한 건 6년 만입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외부 자본에 의존해 대규모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문제 집중 보도해드렸었죠. 도민 자본이 소규모 관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30년 전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 자본이 추진하는 관광 사업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실태,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에 자리 잡은 환상숲 곶자왈 공원. 제주의 독특한 곶자왈 숲을 체험하기 위해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최근까지도 제주시가 관광사업체로 등록을 해주지 않아 농촌교육농장으로 등록해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사업체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 관광진흥기금 융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제주 컨벤션 뷰로가 제주의 특색을 담은 회의 공간으로 선정한 이후에야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관광지처럼 만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농가라든지 이런 곳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민이 운영하는 관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었지만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주특별법 158조를 보면 도지사는 특별개발 우대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80% 이상 주민을 고용한 사업,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관광진흥 육성이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 특별개발 우대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도민자본과 도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개발 우대사업 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것은 1991년. 30여 년 전에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광이라는 단어를 지원 대상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제주도 특별개발 우대사업 지원조례입니다. 수출 전략 품목의 생산과 유통, 1차 산업 관련 수출 사업,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전통주 제조 판매업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있는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은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바뀌었고 관광토산품 제조업 등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아예 삭제돼 전통주 제조 판매업만 남았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상 지원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이 당시에 제정할 때 어떤 취지로 그것이 빠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 20년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런 곤란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규모 투자에 치우쳐 있습니다. 제주도 토지특별회계 운영조례입니다. 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관광지와 관광단지, 유원지 사업은 물론 특별개발 우대 사업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지만 현실은 대규모 관광지와 관광단지, 유원지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개발이 본격화된 지 50년 넘는 시간 동안 제주도정이 대규모 외부 자본은 우대하고 소규모 도민 자본은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규모 자본하고 지역 자본들이 어떤 같이 형평성 있는 관계 설정을 통해서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전략들을 좀 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관광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제주 관광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민 자본과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관광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수축하면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낮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고요.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동풍의 영향으로 한라산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안개가 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아침 기온 보시면 북부와 남부 지역 27도, 동부 지역 26도, 성판악은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북부와 동부 지역 31도, 서부 지역 30도, 산간 지역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산지를 제외하고 제주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비양도와 추자도 30도, 마라도와 가파도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우도는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다가 오늘 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부터 차차 높아질 텐데요. 제10호 태풍 산산이 매우 강한 세력으로 내일 일본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 해상에도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의 마지막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고교 체제 개편 방향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관련 연구 용역과 설명회 등을 통해 논의된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한 방향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 방향은 기존 고교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신제주권 여중고 공급과 예술체육고 운영, 특성화고 개선 등이 중점 검토돼 왔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과 인명 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형 헬기 한 대가 제주 해경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헬기는 국산 헬기 흰수리로 최대 200개의 표적을 자동 추적할 수 있는 탐색 레이더와 360도 관측이 가능한 광학 적외선 카메라 등이 탑재됐습니다. 해경은 오는 10월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이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에 넘어가면서 제주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미지급한 휴일 근무 수당 내역과 향후 처리 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시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피해 직원과 같이 근무해 논란이 된 사무국장에 대해 분리 조치하고 피해 직원 9명은 유급 휴가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교통체증을 일으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한라대학 입구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하차 요구에 불응한 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돌았으며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인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6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의 집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이후 90차례 넘게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선 8기 10대 핵심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100명의 도민 참여단 토론 등을 거쳐 마련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최종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9일과 1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공청회를 엽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최종안은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도민의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헌장 선포식을 열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